앞에 5번까지는 우리가 확산 모델에 대한 거고, 6, 7, 8번은 통계, 그다음 90번은 좀 상식적인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공업 수학 같은 거 하면서 사실 어떤 그런 내용들은 보면 뭔가 풀기 위한 풀이죠, 그죠? 지금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떤 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한 면이 많고, 특히 통계 같은 경우는 식 세우는 게 복잡한 게, 식은 뭐 초등학교 수학도 안 되지만 어떤 그 전제를 깔아주는 게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여튼 뭐 취업을 하든 또는 뭐 대학원을 가든 어떤 학문적인 걸 하게 되면 이런 통계 같은 게 정말 많이 사용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하튼 우리가 어떤 Z 분포 이런 걸 통해서 이 맛보기를 좀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수업 전체에서 이번 학기 동안에 통계 관련해서 어떤 T 분포에 대한 것, 그 부분만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에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계 관련해서 거의 한 90% 이상의 내용을 Z분포, 정규분포 이미 다 공부를 했고, 내용도 크게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꼭지로 남겨둔 부분이 이 T분포. Z분포와 T분포의 차이는, Z는 인위적으로 데이터 수가 30개를 넘겨서 좀 스무딩한 그런 패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T분포는 실제 상황, 30개 이하에 있는 데이터, 우리가 뭐 실제 생활에서는 보면은 그런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3개, 4개의 데이터, 뭐 10개 이내의 데이터,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의 어떤 제한된 데이터. 그럼 30개가 아닌 정말 아주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추론을 한다든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시간 범위 내에서 짧게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퀴즈 1이나 이번 중간고사에서 계속 가설 검증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질문의 방향, 질문하는 방향,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다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대립가설이 됐고, 그게 반대되는 내용이 기무가설이 돼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죠? 자, 그럼 이 T분포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면은, 자, 뭐 모평균의 추론, 신뢰관 이런 거 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나눠줬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뒷부분. 자, 6번이 T분포를 이용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 그 다음에 7장이 Z분포를 이용한 모집단과 모집단의 비교. 자, 이런 게 이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 나왔죠. 그리고 8절에 Z분포를 이용한 짝 비교해서 두 개의 짝을 비교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오전의 데이터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하나의 짝 비교가 되겠죠. 그죠?
자, 드디어 대망의 T분포. 우리가 앞장에서 Z분포를 할 때 이 시그마 값을 모를 경우에 S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Z는 이 표본의 평균 X바 빼기 모집단의 평균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를 이용해서 통계량을 추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n이 0과 1을 따른다 라고 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데 WS 고셋이라는 사람이 확률 변수가 T의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료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어떤 데이터 수 n이죠. 그죠? n인데, 그 n에서 빼기 1 한 것을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정의합니다. T분포 또는 T테스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말로는 Student T-테스트. 이 말의 유래를 내가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한 이유가 있는데, 맥주 회사에서 이런 얘기 잠깐 했었죠. 어떤 맥주의 맛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소수의 맥주를 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이런 그 T분포를 개발했는데, 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맥주 회사에서는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소설가들이 뭐 자기 익명으로 발표하듯이 자기 이름 고셋을 사용하지 못하고 스튜던트 T-테스트라고 발표를 해서 이 맥주 회사에서 개발한 통계법이 보편적으로 스튜던트 T-테스트 또는 T-테스트, T-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데이터 수가 Z분포는 기본적으로 30이 넘는 게 핵심이었고, T분포는 30개 이하. 그리고 이때 데이터 수 빼기 1을 DF 또는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도. 뭐 어떤 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 수를 하나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우리가 Z분포에서 마찬가지로 이 T분포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X바 빼기 뮤 나누기 S분의 루트 N. Z분포에서 Z라고 했던 것을 여기서 T라고 넣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T분포는 N, 0, 1과 같이, 그러니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N, 0, 1과 같이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나, 유일한 차이점이 정규분포에 비해서 꼬리가 두텁고 평평한 모양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분포는 꼬리가 바닥에 바짝 이렇게 달라붙어서 0에 어프로치하지만 T분포는 이게 조금 떤다는 이야기죠. 데이터 수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0을 어프로치하지 못한다는 차이죠. 자, T분포를 이용한 모평균의 추론과 가설 검증. 우리가 Z분포에서 했던 것 같은 똑같은 방법인데 유일한 차이점이, 자, 정규 모집단의 평균 뮤에 100 곱하기 1-알파 % 신뢰 구간. 이건 뭐 같은 이야기죠.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알파 값은 얼마입니까? 0.1이 되는 거고요. 1 빼기 0.1은 0.9 곱하기
100이니까 90% 신뢰구간. 100%에 가까운 숫자로 제시할 때 어떤 신뢰 구간이란 말,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알파를 사용해서 0.1.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x 플러스 t의 n-1 대시 2분의 알파. 자, 여기에 어떤 z 값이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z2분의 알파가 들어갔죠. 근데 t에는 z의 2분의 알파가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우리가 직전에 시험 봤던 이 범위를 추론하라고 할 때 이런 공식을 썼었는데, T분포에서는 T의 n-1 2분의 알파. 정규분포는 데이터의 숫자에 어떤 제한을 받지 않죠. 30개가 넘으면, 뭐 40개든 50개든 그 표에서 알파 값에 따라서 z 값을 우리가 뽑아내면 되죠. 그죠? 근데 T분포는 데이터의 수가 몇 개이냐. 자, 2분의 알파라는 부분은 똑같은데, T는 데이터의 숫자가 곡선의 형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n-1, 즉,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감안해서 이 데이터의 숫자에서 2분의 알파가 되는 T 값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규분포를 할 때는 Z값보다 작은 영역, 우리 Z값에 뭐 마이너스 3.11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우리가 구했었죠. 그죠? 근데 T분포는 데이터의 숫자가 30개 이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수가 더 중요해서 T분포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T분포에 대해서 문제가 나갈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 데이터 수가 결정하는, 예를 들어 데이터 수가 10개다. n이 10개면은 df가 9 상태에서 알파 값이 0.01이면은 t 값은 예를 들어서 2.82. 그죠? 그러니까 알파 값과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의해서 이 t 값이 결정합니다.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이 다 t가 됩니다. 데이터 수가 6개다. 그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값 0.1이다라고 하면은 이 t의 알파는 1.476. 이 위치가 우리가 z 2분의 알파 내지는 z 알파를 구했던 것처럼 t 값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알파 값을 넣어서 뭐 이렇게 보는 저렇게 보는, 이것도 엑셀 함수상에서 우리가 정규분포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값을 0.01로 줬다. 자유도가 몇이다. 그러면은 그 알파 값, 주어진 알파 값과 데이터 수에서 나온 자유도에 의해서 t 값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t 값이 있으면 똑같이 가설 검증하라고 하면은 이 기강력, 이 표에서 나온 값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t 값이 이 표에서 나온 값 기강력이 들어가느냐 또는 나가느냐, 결국은 똑같은 거죠. 방법이 Z분포가 어떤 공면적으로 여유로웠다는, 이것은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고, 데이터 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 n-1 상태로 수치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T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갓을 검정. 자, 비무가설이 무엇이 어떤 평균값이 같다, 어떤 평균이 특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질문 자체는 어떤 식으로 물어본 겁니까? H1 대립값을 보시면은 예제 21번을 경우로 물어봅시다. 들어봅시다. 특정 폐기물을 소각시키고 그 소각된 잔사에 수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원이. 그 소각 잔사를 25번 채취해서 표본 조사한 결과, 25번 했다는 건 n이 30개 이하니까 t분포로 가라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죠? 결과 평균값이 0.35, 분산이 0.04 ppm으로 검출되었다. 소각 잔사에 남게 되는 수원의 평균 농도값을 90% 신뢰 구간에서 추정하라. 자, 이번 시험 문제가 거의 똑같죠. 유일한 차이가 n이 30개 이하라는 거죠. 그죠? 자, 90% 신뢰 구간이라고 하니까 유의수준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0.1이 되겠죠. 그죠? 유의수준 알파는. 자,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은 x바, 이미 이제 평균값 0.35 구한 게 있으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플러스는 큰 값, 마이너스는 작은 값. 플러스 할 부분이 t의 n-1 대시 2분의 알파. n-1은 25회니까 자유도가 24가 되겠죠. 그죠? 1 빼줘서. 그 다음에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0.05가 되겠죠. 그죠? 알파가 0.1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 다시 한번 보면은 24 24에 0.1 맞습니까? 1.318? 응? 알파는 0.10이죠, 그죠? 1.711? 0.05가 되면은 1.711. 오케이. 오케이. 0.05가 돼서 2분의 알파니까 1.711. 그래서 추론 값은 평균값이 25의 측정 평균값이 0.35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알파 2분의 알파가 0.05가 되니까 지금 방금 표에서 본 것처럼 T24의 0.05는 1.711. 그래서 0.35 플러스 마이너스 1.711 Z값 대신에 T가 들어가고 곱하기 S분의 루트 N이니까 S는 0.2, 루트 N은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 신뢰 구간에서 최소값은 0.28, 평균값이, 최대값은 0.42. 90%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5%, 이쪽이 5%가 되는 값이 바로 0.28과 0.42. 정중앙 평균은 0.35가 되겠죠. 자, 22번 문제 보면은 위 문제에서 소각 잔사 중 수원의 평균 함량이
0.3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90% 신뢰 수준에서 검증하라. 0.3을 넘는지. 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나온 평균값은 0.35죠, 그죠? 0.35인데, 0.3을 넘는가. 자, 그러면 이 가설은, 일단 대립가설은 우리가 원하는 질문과 같으니까, H1은 0.3보다 큰가, 이렇게 되고, 대립가설, 원하는 거. 그 반대인 비무가설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0.3과 같거나 작은가,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지금 이거 지금 넌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0.3보다 작거나 같은가. 자, 자유도 24에서 상위 10% 인계값은 이건 이제 한쪽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0.05를 봤지만 그러니까 이 추정은 큰 값, 작은 값을 봐야 되니까 0.05로 찢어졌죠, 그죠? 알파가 0.1을 위아래로 0.0을 찢어졌는데 지금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우측 검증이 되겠죠. 한 방향이 되니까 알파 값은 데이터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24에서 알파 0.1이 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7 단위수가 아니라 1.318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기각력이 1.318. 통계량은 이 T분포를 구하면 X바 0.35 빼기 뮤나 이무의 평균값 0.3 나누기 표준편차 0.2와 데이터수 루트 25로 나누면 1.25가 돼서 이 1.25는 기각력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할 수가 없죠. 따라서 기각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소각된 폐기물 중 수온의 잔류 함량이 0.3 ppm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평균값은 0.35인가가 나왔지만 평균이 그냥 임으로 그렇게 하나 떨어진 것 뿐이고 실제로는 0.3 ppm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정규분포라는 게 어떤 완벽한 곡선을 만들어주고 통계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어떤 그 통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객관적인 어프로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실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30개 넘어가고 무한한 데이터가 맞닥뜨리기보다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10개, 20개, 30개 이하인 상황에서 뭔가 판단해야 될 때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의 높은 아성이 있는데 그 맥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맥주 맛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게 이제 바로 T-테스트입니다. 또 어떤 실용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의 똑같은, 따지고 보면은, Z분포하고 거의 똑같죠. 유일한 차이가, 어떤 그 데이터의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곡선이 요동을 치니까 그걸 잘 반영해 주자는 거고, 문제 18번, 이 문제 소각자는 수온 함량이 0.35와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있는가. 자, 이거 이제 양측 가설로 묻는 거고, 또 19번 수온 평균 함량이 0.2보다 작은가. 자, 이것은 좌측 가설로 단측 가설 90%와 95% 신뢰 수준에서 검증하라. 최소한 우리가 뭐 이번 수업을 통해서 뭐 통계 다른 이론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가설 검증도 또 뭐 이거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뭔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 풀어볼 수 있는 지금으로서 다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서 T분포를 이용한 모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추론과 가설 검증. T분포는 뮤 모집단 평균 간의 차이, 뮤-1과 뮤-2의 구간 추정을 위해서 추정량으로 사용할 X바
빼기 y 바의 분산에 있는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야 한다. 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개의 표본을 모두 이용한 합동 분산, pooled variance. 우리가 pool이라는 게 수영장도 풀이고 무언가를 다 끌어모아서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풀링한다. 데이터 풀링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 끌어모은다. 취합한다는 게 풀링인데 pooled variance 사용한다. 자, 이 S 값이 여기 소문자 P를 넣어가지고 풀링한다고 SP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물었을 때는 그 데이터에 표준편차가 바로 들어갔으면 됐지만 두 집단의 차이를 물어볼 때는 두 개의 조그만 집단, 둘 다 데이터 수가 30개가 넘어가지 않는 조그만 집단을 물었을 때는 이렇게 분모가 각각의 자유도 X 데이터 그룹의 분모 N-1 해야 될 자유도 가 이제 N-1이 됐고 Y 집단의 데이터 수가 N개면 거기도 N-1이 되니까 결국 이 풀링을 해주면은 분모는 N 플러스 N-1 분자에는 S1 X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유도 N-1이 곱해지고 Y 데이터에 대해서는 S2라는 분산에 N-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번과 같이 이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T값 또 어떤 자유도가 단순히 M 빼기 1이 아니라 M 더하기 N 더하기 그러니까 M 더하기 N 빼기 2 그러니까 M에서 마이너스 1이 오고 N에서 마이너스 1이 와서 M 더하기 N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찢어지니까 2분의 알파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 이제 X라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SP 풀링한 표준편차 곱하기 분모 그러니까 루트도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데이터의 수가 두 개 집단을 교호하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 줘야 되고 가설 검정도 통계량이 t 값은 x 빼기 y 빼기 시그마 낫 그 다음에 sp 제곱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의 루트 t는 n 플러스 n의 마이너스 2 이게 두 개의 집단이 더해지면은 sp를 구하는 공식도 복잡해지고 분모도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의 루트가 씌워지는 게 훨씬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t 분포가 작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플레이 어라운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복잡해지죠. 자, 문제 23번, 예제 23번 보면은 어떤 기관에서 BOD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양인수 BOD가 뭐지? 응? BOD가 뭘까? 영어로 뭐지, 근데? 잘했어. 네, COD는 뭐, 케미컬 어시던트는 BOD, COD는 수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산소량이 얼마나 잔존하느냐 이런 게 이제 크면은 그만큼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이게 작아지면은 아주 이제 깨끗하다 이런 걸 이제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물 관리할 때 뭐 한강 수질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BOD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강 수계에 또는 뭐 어떤 특정 하천 지역의 원수 중에 BOD의 농도를 비슷한 지점에서 각각 다른 간격으로 채취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했다. 자, 두 연구조가 각각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A조는 300m 간격으로 10개의 지점을 택해서 분석했고 B조는 200m 간격으로 15개 지점에서 원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실제 이런 데이터가 이번에 수영도
뭐좀 참여가 있지만, 지난 학기에 우리 4학년들, 여기 앞에 뭐 2층인가? 막 붙여놔서 왕십리 뭐 앞치가 어쩌고, 지하철 어쩌고, 현장에서 이렇게 뭐 오염 상태, 분진 측정해서 지하철 뭐 2호선과 5호선 간에 분진 오염이 어느 쪽이 심하다, 뭐 지상층이 심하다, 지하철이 심하다, 뭐 이런 걸 다 실제 이런 통계 방법을 해서 부처도 나왔고, 뭐 학회제 논문으로도 이제 곧 게재가 되는데, 뭐 이런 통계 방법을 실제 많이 사용도 해서 다들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한 팀은 300m 간격으로 10지점을, 다른 팀은 200m 간격으로 15지점. 결국 A조는 1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B조는 15개의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문제가 어떻게 됩니다. C로의 채취점, 시발점과 종착점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두 기관이 측정한 평균 농도의 차이인 뮤1 빼기 뮤2를 95% 신뢰 구간에서 결정하라.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집단이 합동 분산을 계산해야 되죠. NA는 10이고, X1은 49.15. 합이, 그러니까 X바는 4.91이고, NB는 15개, Y바는 74.60을 15배를 4.973. 상호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합동 분산을 NA-1 더하기 NB-1, XI 빼기 X 제곱, YI 빼기 Y 제곱, 이렇게 해서 SP 값을 0.6713 이렇게 구하고, 자유도가 23인 T 분포의 우측 2.5% 인계값이 T가 2.069. 그래서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0.634에서 플러스 0.75까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용해서 위 예제에서 두 그룹 간의 측정 결과에 대한 차이가 0 ppm보다 큰가의 여부를, 차이가 있는가 묻는 거죠. 여부를 95% 신뢰 수준으로 검증하라. 즉 5% 유의 수준에서 우측 검증하라는 거죠. 자유도 23과 5% 인계값에서 기강력이 1.714, 검증 통계량은 0.1734. 결국 통계량이 기강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무가스를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연구 방식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다르게 접근했지만 서로 차이가 별로 없다. 서로 좋은 측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연구 지역에서 BOD의 공간적 변화 특성이 유사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응용해서 짝비고 이런 것도 나가는데, 자, 우리 모처럼 숙제 6번입니까? 5번인가? 그동안 너무 숙제가 없어서 좀 심심했을 것 같아서 다시 반갑게. 문제, problem 21. 자, 이 T분포를 이용한 짝비교, 페어드 테스트 여기까지 다 읽어보시고, P23. P22, 23, 24. 5개 문제를 열상적으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밤 자정 11시 59분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통계는 뭐 상관분석, 회귀분석 뭐 이런 거 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우리 통계 수업은 아니니까 이걸로 대단원의 막은 내리고, 우리가 퀴즈나 기말고사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간헐적으로 가설 검증이라든가 추정이라든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데이터 수가 어떤 핸들링 하기가 작으니까 30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도 좀 해보고 문제 한번 잘 풀어서
지금 엑셀 공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T분포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찾아서 단순히 어떤 풀이한 것 플러스 이 엑셀 펑션을 이용해서 같이 숙제를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 남아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7장을 봤고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8장 실내공교염, 그 다음에 9장의 자동차 오염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오염은 이미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연사분 오셔서 우리 하이브리드 엔진 봤고, 그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보게 될 것 같고. 자, 오늘 진도는 조금 빨리 마치시죠. 우리 학과 차원에 밑에 또 회의가 있고 해서 조금 하시니까.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